안녕하세요. 정동민 국어논술의 중등부 부원장 박보라입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중등부 국어논술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중2, 중3 친구들의 경우 내신 대비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비 중1, 중1 친구들은 시험을 보지 않고 있어 심적으로 학습 부담을 덜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친구들이 국어 개념에 구멍이 어디 있는지를 찾지를 못하는 경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성실한 친구가 열심히 수업 내신 대비로 준비를 해서 외워서 시험을 볼 경우 그럭저럭 성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고등국어나 수능, 수시 이런 경우, 수능 정시나 수시의 경우 단순히 외워서나 또는 국어 중등 수업에서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해서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고등학교 가서는 금방 내신이나 또는 모의고사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생각하는 중등 국어, 그럼 어디에다 포인트를 둬야 할까요? 그 중요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그 첫 번째가 어휘일 것입니다. 자, 내신 대비를 하다 보면 친구들이 그 작품을 충분히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성어를 고른다던가 회의적 또는 심상, 함축적 이런 단어들의 어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오답으로 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런 어휘의 뜻을 정확히 모르고 약간 고급진 어휘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지요.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어휘를 쓴다거나 또는 친구들이 요즘 많이 쓰는 신저어, 신조어, 비속어 이런 단어들을 씀으로써 그 한 문장을 매끄럽게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한 문장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글 전체를 이해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비문학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중등국어에서는 어휘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또 두 번째는 독해의 양과 깊이의 적응입니다.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비문학의 양이 꽤 많아지고 난이도도 높아진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히려 중등국어에서는 정확한 독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많은 양의 책을 또는 지문을 읽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었을 때 그 속도감은 따라오게 마련이죠. 왜 영어 교육에서도 어릴 때 유아기부터 노출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국어에서도 다양한 지문 또는 많은 양의 호흡이 긴 책들을 읽어냄으로써 정확한 독해까지 이끌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동민 국어논술 중등부 국어학원은 고등국어를 잘하기 위한 다지기입니다. 우선 국어 파트에서는 기본적인 다양한 갈래별의 깊이 있는 개념, 그다음에 다양한 작품들을 다루게 됩니다. 물론 그날 배운 것을 복습하기 위해서 주차과제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차과제로 복습을 한 후에 그 다음 주에는 복습 테스트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휘의 중요성으로 어휘, 사자성어, 그다음 속담, 관용어 등등의 것들을 이제 그 매주마다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독서토론 논술의 경우 지문 독해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필독서를 읽음으로써 지문 독해를 한 걸 바탕으로 한 주는 디베이트를 진행하고 한 주는 글쓰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개요짜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수행평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어떤 독서토론의 꽃은 디베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 듣기, 논리적인 사고력까지 필요로 하는 이런 디베이트를 친구들이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내신 대비입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개의 독서토론과 국어교육을 병행을 하다가 내신 기간이 되면 내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내신 기간에는 같은 출판사 또는 같은 작품을 다루더라도 학교별로 출제 성향, 출제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게 되는데요.
학교별로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저희는 내신 대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동민 국어논술의 중등부 과정이 이 노정에 있다고 과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과정에서는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비 중일 친구들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국어의 교과서에 있는 작품을 전문을 독서토론 시간에 읽게 됩니다. 그리고 국어 시간에 그거를 연계해서 개념을 정립하게 됩니다. 당연히 국어의 자신감이 키워질 수밖에 없겠죠. 또한 중2 과정은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세 종류의 반을 개설하게 되었는데요. 독서토론 심화반의 경우 책의 재미를 느끼고 독해 실력을 향상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독서토론의 특반의 경우 비문학의 논리적인 구조 생성을 한다거나 추상적인 개념을 익히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 하나는 수능 집중반입니다. 이 반의 경우 책 읽기나 독해 실력을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능 국어의 문제나 기출들을 등을 통해서 국어 실력을 더 심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등 국어를 향한 길은 중등 국어에서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등부터 고등부 지금까지 정동민 국어논술학원을 사랑해주는 우리 제자들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었습니다. 중등 수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이 학원 다니면서 가장 첫 수업 때 있었던 발표 수업이었는데 굉장히 제 의견도 말하고 하면서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수업을 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 중학교 때부터 다녀서 지금 고등학생이 됐는데 어떤 좋은 점이 있었을까요? 국어 공부 습관이 잘 잡혔던 것 같습니다. 토론 수업에서 책을 제가 원래 한 가지의 주제에 관련된 책만 읽는데 그 외에 다양한 주제들의 책을 읽고 이를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신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디베이트 활동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나 혼자만 이해할 수 있었던 것보다 선생님이 직접 짚어주시는 보편적으로 생각해보는 관점들에 대해 짚어보거나 다른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되짚어보면서 작품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게 여러 작품을 통해서 학습되다 보니까 고등학교 시간에 문학을 배우면서 어떤 작품을 접했을 때 한 번에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중학교 때부터 쭉 수업하니까 좋은 점은 뭐가 있어요? 학원에서만 접할 수 있는 작품들이 있고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배우는 작품 수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왔을 때 갑자기 들어온 작품 수에 당황할 수 있는데 정동민을 통해서 많은 작품들을 직접 접해보니까 친숙하기도 하고 한번 학습해봤던 작품에 대해서는 학교 수업을 할 때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선생님 덕분에 국어학원 덕분에 이런 인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친구들에 대한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고민과 열정을 쏟아붓는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뭐니 해도 아이들 것입니다. 정동민 국어논술학원의 중등부 소개가 어느 정도 좀 되었을까요? 자세한 사항은 학원으로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